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쌤이랑 우리 1차 시험 제3과목 농학개론 중 재배양 및 원예 작물학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차 3과목의 시험 범위가 만약에 이 정도, 이만큼 된다라고 하면은 쌤이랑 함께 공부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해마다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 그리고 매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거리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 요 부분들을 쌤과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요 부분들만 확실하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합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자, 작물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오네요. 작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재배 대상이 되어 있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이와 뭐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 잡초,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의도에 순행을 한다 그러면은 작물이고요. 우리 인간의 의도에 역행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잡초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잡초 방제약이라든지 이런 농업 관련 학문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잡초로 분리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 뭐 밭잡초 중에 대표적인 밭잡초 중에 쇠비름이라는 게 있어요. 참 그 밭에서 이제 농작물을 기를 때 참 우리 농업인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생명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뽑아도 계속 나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대표적인 잡초이긴 하는데 요 녀석도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또 약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확인을 한번 하시면서 작물의 분화 과정. 작물의 분화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조금 그 분리가 되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환경에 이 작물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 식물의 일종의 이 생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 변이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종은 이제 적응을 한 거죠. 그리고 순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립 단계, 이대로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요 순서를요, 분화 과정을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다가 암기법을 적어놨어요. 미국 변태 적순고. 원래는 고적순시인데 미국은 이렇게 성을 뒤로 빼죠. 라스트 네임이라고 그래서 미국 변태 적순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봅시다. 혹시 문제 이렇게 뭐 갈아 넣고 나오면은 거기 들어갈 만 알맞은 거를 딱 골라낼 수 있게 미국 변태 적순고. 자, 작물 수량의 3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배 환경과 유전성, 재배 기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작물 수량을 결정하는 이 3요소가 이 환경과 재배 기술 그리고 유전성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량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물 세경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부족한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른 요소들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작물의 생육은 가장 부족한 요소의 그 지배를 받는다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재배 환경도 좋고 유전통도 좋아요. 그런데 재배 기술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럼 수량은 그 부족한 요소의 그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최소율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작물 수량이 3요소가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식물 병 발생의 3요소도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병원, 그리고 기주식물, 환경 조건, 이 정도 눈으로만 좀 봐주세요.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 비료 등 생산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생산 요소만 증가시키고 다른 생산 요소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생산량의 증가분이 점차 줄어든다는 법칙입니다. 초반부에 노동력이나 어떤 비료 이런 것들을 그 투입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를 하다가요. 일정 수준이 되면은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그 생산량의 증가분이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그 법칙을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학적 분류 해가지고요. 작물을요, 요 틀에, 이 식물학적인 어떤 그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혹시 나오면 가로놓기 나오면 딱 넣어서 맞추게요.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한 요 정도가 조금 더 주요하긴 한데 개론 단계이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들을 쌤이 아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가지과, 백학과, 국학과, 뭐 장미과, 진달래과, 수선화과, 꿀꿀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이걸로 좀 비교를 하면은 어떤 아무개가 있는데, 이 아무개가 있는데, 이 아무개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에 뭐 예를 들어 뭐 그 마포구에 무슨 동에 사는 아무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조금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물이니까 식물계에 들어가겠죠. 예. 얘는 이제 장미목에 그리고 장미과에 그리고 딸기 속에 종이 이제 딸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는 그 단위인 겁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분류한 그 단위가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된다.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과로 분류가 되는 친구들은 토마토, 고추, 가지, 감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백학과는 백합, 양파, 부추 그리고 국화과는 국화, 갓꽃, 해바라기 이런 친구들. 그리고 장미과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딸기, 그리고 배, 복숭아, 복분자 이런 친구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진달래과는 블루베리 이런 것들, 그리고 수선화과는 수선화, 군자란 이런 것들, 꿀풀과는 들깨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용도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작물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분류하는 거는 이 식용작물, 그리고 공예작물, 원예작물,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이 사료작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놓고 이 식용작물은 또 안에 또 좀 분류가 되죠. 내용들이. 그래서 화곡류, 두류, 서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 화곡류는 또 뭐 미곡, 뭐 맹류, 뭐 잡곡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미곡은 뭐 벼, 아시죠? 그리고 맹류는 보리, 귀리, 호밀, 밀 이런 친구들이 이 그 맹류가 되고요. 잡곡은 뭐 아시는 것들 조나 뭐 수수, 기장피, 메밀 이런 친구들 이제 잡곡으로 이렇게도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 화곡류를 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류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 콩들, 콩과 친구들. 그래서 그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땅콩 이런 친구들이 두류가 해당이 되고요. 서류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서류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공예작물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공업 원료로 이렇게 사용되는 작물을 공예작물이라고 하는데 뭐 공업이라고 하니까 뭐 공산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의 원료로 사용되는 그 작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료 작물로 분류를 한 거, 참깨, 들깨, 해바라기, 콩, 유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거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유료 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섬유작물로 이렇게 분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화, 모시풀, 삼, 당나무, 수세미 등. 요즘은 이제 다른 섬유들도 많아서 좀 적기는 하지만 옷을 만든다든지 뭐 종이 내지는 뭐 밧줄 이런 것들 만들 때 그거의 원료가 되는 작물들이죠. 섬유작물. 그리고 전분작물로 분류되는 친구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그리고 약용작물이 내용 있죠. 약으로 쓰이는 친구들, 인삼, 박하, 제충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제충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 살충제를 만들 때 씁니다. 이제 그 해충들 신경독으로 그 신경 마비를 시켜갖고 죽여요. 자, 기호작물 여러분들 아는 거 기호식품, 담배나 차가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작물. 그리고 원예작물을 이렇게 과수, 그리고 채소, 화훼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과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다가 그 과수에 분류할 때 조금 자세하게 좀 다룰게요.
자, 그리고 채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과채류, 근채류, 협채류, 경협채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과채류 해 가지고 과채류라는 것은 과일 플러스 채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토마토 같은 경우에 인제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채소로 분류되는 거. 그런데 딸기가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것 같네요. 엄연히 따지면은 채소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사실은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과체류로 분류하는 거에서는 크게 논란의 또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체류로 쌤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박, 토마토, 오이, 호박, 참외, 가지, 딸기 이런 것들을 과체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체류는 직근류하고 궤경류로 나눠가지고 직근류는 무, 당근, 우엉, 연근 이런 것들, 그리고 궤경류, 고구마, 감자, 생강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협체류는 완두콩, 강낭콩, 그리고 경협체류는 아스파라거스, 양파, 마늘, 배추, 양배추 이렇게 쓰는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갓, 상추, 샐러리, 미나리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화훼류는 초본류하고 목본류하고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초본류는 국화, 코스모스, 난초, 그리고 목본류는 동백, 철쭉, 고무나무 이렇게 있어요. 자, 사료작물, 그 짐승들, 가축들 먹이는 그런 작물이죠. 그래서 화본과하고 두과로 나눴네요. 그래서 화본과는 보리, 귀리, 티머시, 오처드그레스, 수수, 옥수수, 호밀, 라이그레스, 기장. 이거는 쌤이 이제 스님만의 표기 방법인데 수수하고 옥수수하고 둘 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최대한 좀 줄여 쓰려고. 자, 그리고 두과는 그 헤어리 배치, 알팔파, 자운형, 클로버류, 루피너스, 버즈드풋, 트레포일, 클로탈라리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요. 나왔을 때 딱 선택을 할 수 있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알고 있다가. 그래서 이 사료작물 중에 이 화분과는 보리가 귀한 티오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며 기를 쓴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과작물은요, 헤어샵을 알짜 운영하는 클럽 다니는 사람을 클러버라고 하거든요. 클러버 루피가 버즈는 삼성에서 그 이어폰 줄 없는 그 이어폰을 버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즈 때문에 그 음질이 너무 좋았나 봐요. 클럽을 이제 안 간대요. 클로탈라리아. 어거지 같긴 한데. 그래서 헤어샵을 알짜 운영하는 클로버 루피가 버즈 때문에 클로탈라리아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확하게 써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법을 조금 넣어서 그 글자를 좀 익숙하게 봐놓으면 돼요. 나왔을 때 고를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저항성에 따른 분류. 그래서 내산성 작물. 내산성 작물이라는 것은 산에 강한 작물을 말합니다. 이 산성에 강한 작물이요. pH 7을 기준으로요. 뭐 0부터 7까지는 이제 산성, 우리가 이제 pH 기준으로 말하면요. 한 14 정도까지는 이거를 알칼리, 염기성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이 이제 대략 pH 7 이쪽을 그 중성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산성에 강한 작물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감자, 귀리, 토란, 호밀, 수박, 벼, 기장, 아마, 땅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내삼선 작물 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좀 그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산성에 강한 작물은 감자가 귀토 호수에서 벼기장을 봤대요. 비행기 모는 기장 성이 벼인가 봐요. 벼기장을 봤는데 아마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나 보죠. 귀토 호수에서. 근데 그 노상방뇨 하는 걸 봤는데 그쪽을 봤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땅콩이다. 네. 감자라는 친구가 기토호수에서 벼기장 노상방뇨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아마 땅콩이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보자. 네. 자, 산의 약한 작물은요. 그러면 시금치, 양파, 콩팥, 알팔파, 자운형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양,
콩팥은 알짜다. 그러니까 감자가 벼기장이 그 귀토호수에서 그거 하는 걸 봤는데 아마 땅콩인데 그 벼기장이 그 거긴 땅콩일지 몰라도 샹 콩팥은 알짜다.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내 알칼리성 작물이요. 예, 알칼리성이 강한 작물 해가지고 유채, 목화, 사탕무, 보리, 수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들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유목사님이 있어요. 유목사는요 보수적이래요. 보통 목사님이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알칼리성에 강한 작물은 유목사, 보수. 유목사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볼게요. 이 실제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이게 다뭐 유채, 목화, 사탕무, 보리, 수수 이게 딱 안 떠올라더라도 알칼리성에 강한 작물, 유목사는 보수적이다. 이것만 떠올라도 이 보기를 또 고를 수가 있어요.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알칼리성에 약한 작물은 샐러리, 배, 레몬, 레드크로버, 사과, 감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샐러리맨이 배로 레몬과 레드클로버를 사갔다. 샐러리맨이 배로 레몬과 레드클로버를 사감.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내 건성, 내 습성 작물 이렇게 이어지네요. 내 건성 작물, 건조한 거에 이제 강한 작물이죠. 그래서 조기장, 호밀, 옥수수, 수수예요. 그래서 조기호수, 조기호수 이렇게 기억을 해볼게요. 내 습성 작물은요, 습한 거에 강한 작물이죠. 그래서 벼, 미나리, 연, 골풀 이런 친구들. 우리 영화 미나리가 그때 개봉을 해서 보셨죠? 습한 곳에서 미나리는 잘 자라죠. 벼는 뭐 논에 물드는 거 보면 아실 거고. 그리고 연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호수 이런 데고, 골풀 얘는 이제 물가나 이제 습지 이런 데서 자라거든요, 보통. 내습성 작물. 내음성 작물이요. 일조량이 부족해도 잘 사는 친구들이죠. 일조량 부족에 강한 작물. 그래서 포도, 무화과, 감. 그리고 일조량 부족에 약한 작물은요, 사과나 밤 이런 친구들. 내염성 작물, 염분에 강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양배추, 목화, 사탕무, 수수, 유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염분에 강한 작물은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양목사, 수유, 양목사님이 수유를 하나 봐요. 양목사, 수유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염분에 약한 작물은요 완두, 감자, 가지, 고구마, 사과, 배, 복숭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염분에 약한 작물은 완두가 감자 가지고 가서 고사를 지냈더니 배만한 복숭아가 나왔대요. 네, 그래요. 네. 자, 내풍성, 내한성 작물. 여기서 이제 내한성이라는 것은 이게 찰한자입니다. 찰한자. 추운 거를 잘 견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풍성 작물은요, 고구마, 감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땅인데 이 밑에 이렇게 고구마, 감자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는 이제 잎사귀들만 이렇게 들렁들렁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람에 강해야겠죠. 묻혀 있으니까. 잎사귀만 빨랑 조금 빼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한성 작물은요, 그 호밀, 밀, 보리, 시금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과수에 분류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좀 중요한 자리예요. 과수의 분류 이쪽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한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인과류, 핵과류, 경과류, 그리고 장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것은 앞서 잠깐 봤잖아요. 그래서 인과류는 이제 어떤 애들이 해당이 되는가 보면은 사과, 모과, 배, 비파 요런 친구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건 기억은 사모, 배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인과류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꽃바퀴의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가 되는 과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근데 딱 안 와닿죠? 그래서 잠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꽃바퀴 피층이 여기 꽃바퀴 피층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용하는 과육 부위가 되고요. 시방은
과실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과심 부위가 되는 과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자, 그리고 핵과류. 핵과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체리, 대추, 매실, 앵두, 양앵두, 그리고 복숭아, 살구, 자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암기법을 하나 대보면 체리야, 살면서 누구 대매 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체리야, 누구 대매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행복 살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볼게요. 체리야, 대매하지 말고 행복 살자. 이렇게. 그래서 이 핵과류는요, 이렇게 우리가 복숭아를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예, 즙이 좀 이렇게 약간 많으면서 단단한 과육이 먹을 수 없는 씨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거 뭐 안 먹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복숭아 생각하세요. 그 과육의 내부는 단단한 핵을 형성해서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 이런 친구들 우리가 핵과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견과류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밤이나 호두, 은행, 아몬드, 피스타치오, 잣, 계암 등. 먹을 수 있는 알맹이를 단단한 껍질이 감싸고 있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가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을 말합니다. 자, 장과류. 포도, 무화과, 딸기, 석류, 키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포무, 딸, 석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포무, 딸, 석키, 포무, 딸, 새끼, 포무, 딸, 석키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장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 이해를 해보면 좋은데요. 껍질은 얇고 먹는 부위인 살 부분은 즙이 많대요. 그리고 그 속에 작은 종자가 들어있는 과실. 우리 포도 먹으면 씨 뱉죠. 보통은요. 요즘에 씨 없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원래는 있잖아요. 그리고 성숙하면서 씨방벽 정체가 그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을 말합니다. 포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인과류, 인과류랑 조금 비스무리하면서 조금 다른 친구들, 감, 밀감, 유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씨방이 발달하여 과육이 된 과실, 이런 친구들을 준인과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 3대 식량작물 해가지고 밀, 벼, 옥수수, 밀, 벼, 옥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밀, 벼, 옥수수가 만약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순서가요. 야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제외 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꺽쇠가 반대로 바뀌어요. 어쨌든 세계 3대 식량작물은 밀, 벼, 옥수수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보리 하게 되면은 세계 4대 식량작물이 된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종자 수명에 따른 분류. 그런 이제 종자 수명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단면 종자하고 장명 종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명 종자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로 말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수명이 되는 거. 그리고 장명 종자라 그러면 이제 5년 이상 되는 거. 이렇게 그걸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상명 종자라고 해가지고 그 대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수명이 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명종자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그 품목들도 있고 그래서 시험 나오기는 조금 애매해요. 상명종자는. 그래서 딱 명확하게 나오는 친구들, 단명종자하고 우리는 그 장명종자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명종자는 이제 명 짧은 친구들이죠. 종자가. 그래서 콩, 고추, 메밀, 시금치, 뽕나무, 파, 양파, 상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기억을 콩고에 있는 메시예요. 축구를 잘하나 봐요. 콩고 메시는 뽕 팔아가지고 양을 산대요. 콩고 메시 뽕 팔아 양상. 뽕을 팔면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오래 못 살겠죠? 그래서 콩고 메시 뽕 팔아 양상. 단명종자. 장명종자는요. 녹두, 팥, 담배, 토마토, 가지, 오이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녹두랑 팥이 담토, 다음 주 토요일을 말하죠. 담토에 간대요. 가오. 어딜 가요? 오래 살아야지. 녹두, 팥.
담토에 간대요. 가오.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친구들만 사실은 이제 있는 건 아니고 쌤이 이제 좀 주요한 친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뭐 클로버라든지 엘펄퍼, 사탕무, 비트 그리고 여름 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수박 요런 친구들도 장명종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꽃으로 말하면 나팔꽃 요런 친구들도 장명종자에 해당이 된다. 이제 주요한 친구들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발화. 발화라는 것은 이제 여기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 거를 발화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화를 하려고 그러면 뭐 수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습도 그리고 적정한 온도 그리고 산소 이런 조건들이 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발화의 3요소라고 그러면은 수분, 온도, 산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온산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기억을 하고요. 발화에 만약에 4요소라 그러면은 광선, 빛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온, 광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수중에서 잘 발화하는 종자, 수중에서 또 이제 발화가 잘 되는 종자들인데요. 샐러리나 당근, 페튜니어, 티머시, 상추, 벼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샐러리맨이 당근 마켓에서 산 패티, 페튜니어 티머시, 패티와 상추를 벼 먹었다. 이렇게 샐러리맨이 당근마켓에서 산 패티와 상추를 벼 먹었다. 그래서 수중에서 잘 발화하는 종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물 속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고 또 그거를 그 성질을 이용한 우리가 또 재배법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논하고 우리가 이제 밭 이렇게 나눠보면은 논 같은 경우에는 땅에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물을 쭉 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벼 같은 걸 기르죠. 그리고 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물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의도치 않게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잡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논에서 나오는 거를 논잡초, 밭에서 나오는 거를 밭잡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양쪽 다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구분이 돼요. 논잡초는 논잡초대로, 밭잡초는 밭잡초대로. 근데 이제 이게 구분이 되는 어떤 일종의 뭐 여러 그것들 중에 어떤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수중에서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예요. 수중에서 이렇게 잘 못 자라는 친구들은 뭐야 논잡초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논잡초와 밭잡초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용해서 재배하는 재배법이 있어요. 답전 윤환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답전 윤환 재배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논밭 돌려짓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논잡초가 여기로 해서 논농사를 먼저 이렇게 딱 지어요. 그럼 한 2, 3년 지었어요. 이제 논잡초들이 자리를 막 잡아보려고 슬슬 시작을 해요. 얘네들이 뿌리를 막 깊게 내려버리고 그래 버리면은 잘라도 계속 나와요. 돌아서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할 적에 밭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밭농사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다 물 덮어가지고. 그러면은 논에서 물 위에서 잘 자라던 친구들은 이제 큰일 났죠. 그럼 이제 다시 밭으로 우리가 한 몇 년 지었어요. 그럼 이제 밭잡초들이 또 다리를 또 딱 잡으려고 할 즈음에 논으로 돌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잡초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친환경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한 어떤 이런 재배법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용어가 있는데 그 발화세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이 발화율을 말을 하는 거고요. 발화기는 그 50% 정도가 그 이상 발화가 한 상태를 이 발화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화전은 그 파종된 종자의 80%가 발화한 상태를 그 발화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자 호흡급등형 비급등형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균 기관 중에 갑자기 호흡이 빡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 급등형 과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복숭아, 사과, 멜론, 토마토, 바나나 이런 친구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 급등형 과실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복사를 매일 하면은 토가 나온대요. 토를 본대요. 토바. 예. 그래서 복사 멜토바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호흡 비급등형 과실은요. 포도, 딸기,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밀감, 고추, 가지, 양행두, 올리브, 오이 이런 친구들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 딸, 오렌지가 레몬이랑 파인애플을 밀고 가서 양 올리고 오이, 약 올리고 오이인데 양 올리고 오이, 양을 왜 올려요? 약 올리고 오이, 여기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리적 성숙에 도달하여야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사과, 수박, 배, 바나나, 참외, 토마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수의 배를 봐봐 참 토 나오죠. 사수, 배봐, 참 토 나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채소 이제 분류인데요. 뭐 이제 엽경채류, 근채류 앞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좀 봐주시고 과채류, 새싹 채소, 뭐 조미채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새싹 채소 좀 볼게요. 이 새싹은요 이제 집에서 사실은 뭐 베란다라든지 앞에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텃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뭐 주말농장이라든지 좀 아실 수 있는데 그 씨를 사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심잖아요. 아니면 뭐 먼저 발화를 시키려고 따로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싹이 나와요. 근데 싹이 이렇게 막 발화돼 가지고 싹이 이렇게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텃밭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화분 같은 데다가 써서 붙여놓죠. 야는 토마토다 아니면 뭐 야는 딸기다 예를 들면 그렇게 써서 붙여놓는데 그래서 이 싹이 이렇게 딱 자라났을 때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싹 비빔밥 아시죠 여러분들? 새싹 비빔밥 같은 것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무, 치커리, 프루콜리 종자를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다른 걸로도 돼요. 쌤도 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무, 치커리, 브로콜리 이런 종자를 좀 주로 이용을 한다. 그리고 이식 또는 정식 과정 없이 재배할 수 있으며 재배 기간이 짧고 무공해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물을 예를 들어서 뭐 열매를 따는 거라 그러면은 이렇게 뭐 밑거름도 쳐야 되고 웃거름도 쳐야 되고 때로는 병해충 방지를 해서 약도 쳐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초반부에 딱 마라에서 나온 그 싹을 좀 일정 크기가 되면 잘라서 그걸 수확을 하기 때문에 무공해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재배 기간도 엄청 짧고요.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미채소,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식사 같은 거 준비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채소들인데 그 마늘이나 고추, 양파, 파, 생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이나 이런 것들, 고추, 뭐 파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다 깔리는 것 같아요. 뭔가 기본이. 자, 자식성 작물하고 타식성 작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식성 작물은요, 동일 식물체에서 생성된 정세포, 난세포가 수정하는 것을 자가수정 또는 자식이라고 하며 주로 자식에 의해 번식하는 작물을 자식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식성 작물의 자연교잡률은 4%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의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은 그 작물들이 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나오면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성 작물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벼, 밀, 보리, 완두, 콩만한 갓 태어난 자식이 포복해서 토고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벼밀보리 완두 콩만한 갓 태어난 자식이 포복을 해가지고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걷지 못하겠죠? 포복을 해가지고 토고를 간대요. 토고 가지 이렇게 좀 기억하겠습니다. 자식, 갓 태어난 자식. 타직성 작물은요. 서로 다른 개체에서 생성된 정세포와 난세포 수정을 타가수정 또는 타식이라고 하고요. 주로 타식에 의해 번식하는 작물을 타식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잡종 개체들 간에 자유로운 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조합의 기회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성 작물보다 타식성 작물의 유전 변이가 더 큽니다. 예, 당연하겠죠. 앞에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자웅, 이주, 자웅, 동주, 양성화, 우웅의 선수, 그리고 양성화, 뭐 자가 불화합성 뭐 이렇게 선생님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까지 시험에 혹시 나올까 이제 싶은 부분인데 혹시 나오면은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암기법 들이대가지고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자웅 이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자웅 이주하는 품목은 그 시금치, 파파야, 호프, 삼,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기억하냐? 이주 이사한다는 거죠. 이사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한턱 쏘래요. 에이, 이사한다는데 마음도 그런데 시파, 호프, 삼,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시파, 호프, 삼, 아스파라거스. 자웅 동주는요. 네. 쌤이 두 딸이 있어요. 네, 두 딸이 간밤에 옥수수랑 수박 먹고 싶다고 오이 이렇게 했어요. 네, 같이 사는 두 딸이 간밤에 옥수수랑 수박 먹고 싶다고 오이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이렇게 몇 번 들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얼추. 이걸 이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답을 고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양성아 웅해선속 하는 거는 샐러리맨이 마늘 먹고 양치를 안 했대요. 양성아 웅해선속. 그리고 양성화 자가 불화합성은요. 뽕양이 일본배와 서양배를 넣어 만든 무배차를 메호, 메시하고 호날두를 메호라고 부르죠. 고사했대요. 안 먹는다고. 그리고 자식과 타식을 겸하는 식물들도 있는데요. 그레스, 해바라기, 목화, 수수, 수단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해의 목수수단, 목수의 수단, 그해 목수의 수단이래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조직배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번식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난, 딸기, 카네이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감자가 난 딸 카네이션이래요. 딸 이름이 카네이션인가 봐요. 그래서 조직배양 번식작물 감자가 난 딸 카네이션 이렇게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나 딸기 이런 것들 조직배양 통해 가지고 무병주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하기도 하죠. 화훼작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파 1년초 추파 가을에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1년초 1년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파 1년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듬해 이렇게 봄에 꽃을 피워가지고 1년 이내에 얘네들이 이 생활사를 이렇게 마치는 그 초본성 식물을 말을 합니다. 춘파 1년초는요, 이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에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게 죽는 이런 화초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파 1년초 하면은 양귀비, 금자나, 펜지, 페튜니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춘파 1년초 하게 되면은 나팔꽃, 해바라기, 셀비어, 맨드라미,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번식 부분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어가 한자 어원이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봐보세요. 근요, 뿌리를 뜻하죠. 뿌리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은요, 줄기를 뜻해요. 그리고 여기 괴는요, 덩이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는요, 비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는요, 구슬을 뜻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경이다 그러면은 뿌리 줄기라는 뜻이고 괴경이다 그러면 덩이 줄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괴근은요 덩이 뿌리라는 뜻이고요. 인경은요 비늘이라고 했죠. 그리고 경은 우리가 줄기라고 했죠. 그래서 비늘 줄기를 뜻하고요. 구경은 구슬 줄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근경으로 영양번식하는 거는 칸나, 독일 붓꽃, 수령, 은방울꽃 이렇게 있고요. 괴경으로 이렇게 영양번식하는 거는 시클라멘, 유세칼라, 그리고 괴근으로 영양번식하는 거는 달리아, 라넌큘러스, 그리고 인경으로 영양번식하는 거는 튤립, 백합, 나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구경으로 영양번식하는 친구는 글라디올러스 있습니다.